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디벳과 다크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벳과 다크웹이라고 하면 이거 들어봤어, 온갖 불법들이 난무하는 곳이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뭐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확히 하고 가죠. 흔히 다크웹과 디웹을 같은 의미나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때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쉽겠네요. 우리가 사용하는 웹을 빈산으로 표현한 사진입니다. 웹은 총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서피스 웹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웹이죠. 포털 사이트의 검색 엔진에 검색되는 웹을 서피스 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도 서피스 웹이죠. 사진을 보시면 서피스 웹을 빙산의 일각처럼 표현해 놓았습니다. 바다 위로 보이는 빙산이 전체 빙산의 극히 일부이듯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서피스 웹도 전체에서 4% 정도밖에 안 되죠. 나머지는 다 디웹입니다. 디웹은 민간 검색 엔진으로 검색이 불가능한 모든 웹페이지를 뜻하죠. 전체 인터넷의 96%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검색이 불가능한 웹페이지라니 범죄나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도 디웹을 사용하고 있죠. 로그인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도 디웹에 포함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지메일이나 네이버 메일은 물론 회사 내부의 프로그램이나 개인 메신저 그리고 의료 기록까지 모두 디웹이죠. 우리가 주고받는 메일이나 카톡이 검색에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범죄와 이상한 것들이 모이는 곳은 인터넷의 심해 다크웹입니다. 다크웹은 디웹의 하위 개념입니다. 디웹에 다크웹이 포함되는 거죠. 아무도 다크웹의 크기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전체 인터넷의 5% 정도로 추정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서피스 웹과 비슷한 크기죠. 처음 다크웹이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실크로드 사건 때문입니다. 실크로드는 다크웹에서 운영되는 사이트의 이름으로 사람들은 다크웹의 아마존 혹은 다크웹의 이베이라고 불렀죠. 실크로드의 핵심 상품은 당연히 불법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마약이 미국에서 번지는 만큼 실크로드의 인기도 높았죠. 실크로드의 회원수는 100만 명이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FBI는 바로 수사에 들어갔지만 워낙 운영자가 비밀에 쌓여 있어서 체포하기가 힘들었죠. 실크로드와 함께 주목받은 건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이때 사용된 화폐가 비트코인이었거든요. FBI는 집요한 수사 끝에 운영자를 찾아냅니다. 범인은 로스 울버리 히트라는 자로 현재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복역 중이죠. 워낙 규모가 크기도 했고 비트코인까지 엮여 있어 미국에서 상당히 파장이 컸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의 일반 시민들도 다크웹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죠. 한국의 다크웹이 알려지게 된 것은 웰컴 투 비디오 사건 때문입니다. 웰컴 투 비디오는 다크웹에서 운영되었던 세계 최대 불법 동영상 사이트였죠. 회원수만 중복을 포함해서 128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용자의 많은 수가 검거되었고 운영자도 검거되었는데 이 사건이 한국에서 유명해진 이유는 운영자가 손정우라는 한국인이었거든요.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은 떠들썩해졌고 다크웹이라는 존재도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크웹이 처음부터 안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은 아니었습니다. 다크웹은 과거 미국 해군 연구소에서 보안 목적으로 고안된 익명 네트워크 기술으로 생겨났죠.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속조차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초기에는 해커들의 기술 포럼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찾기가 힘들다는 점을 이용해 음지가 형성되고 말았죠. 그리고 세상에는 아직도 국가에서 감시와 검열을 하는 국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당장 가까운 중국도 감시와 검열을 하죠. 이념이나 사상 극단적인 경우에 무정부주의자들까지 이런 사람들도 다크웹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범죄와 도피처 말고도 사회에서 말하거나 드러내면 매장되는 생각이나 이야기들도 다크웹으로 몰렸죠. 말 그대로 무법지대 끔찍한 곳이 된 겁니다. 다크웹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다크웹에서는 보통 거래가 일어납니다. 화폐는 비트코인을 사용하고요. 가장 흔한 거래는 총기와 마약이죠. 실제로 많은 범죄 조직들이 다크웹에서 무기를 구매하고 판매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위조 신분증 등 별의별 것들이 다 거래되죠. 이외에도 기상천외한 서비스들이 거래되는데 문제는 사기 페이지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물건을 보내준다 혹은 서비스를 제공해준다고 해놓고 결제를 하면 돈만 먹고 나르는 것이죠. 다크웹에서 사기를 당하면 신고도 못합니다. 대부분의 거래가 불법적인 거래이기 때문이죠. 사이비 종교 페이지도 있고 개인이 그냥 재미삼아 만든 이상한 사이트도 많습니다. 말 그대로 심연이죠. 그리고 다크웹에는 이런 봐서는 안 되는 영상이 많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물론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웰컴 투 비디오 사건 때문에 영상과 관련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FBI를 포함한 국제적인 수사기관들이 눈에 불을 켜고 수사를 한 덕분에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냥 안거래 시장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접속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컴퓨터는 해킹을 당하고 바이러스를 심은 사람은 컴퓨터에 있는 개인정보나 혹은 웹캠을 통해 당신을 지켜볼 수도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다크
다크웹에는 어떻게 접속하는 걸까요? 다크웹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웹 브라우저인 토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합니다. 토르는 전세계 분산된 서버를 거쳐 인터넷 접속이 이루어지고 별도 네트워크를 통해 웹페이지에 방문을 하더라도 익명성이 보장되죠. 간혹 이런 질문이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다크웹에 실수로 접속해도 처벌을 받나요? 다크웹은 실수로 접속할 수 있는 웹이 아닙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다크웹에 접속하려는 사람들이겠죠. 경찰 관계자는 다크웹에서 호기심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하면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 다양한 수사 기법을 통해 반드시 찾아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단순히 접속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만약 접속했는데 봐서는 안 되는 무언가를 보게 된다면 처벌 대상이 되죠. FBI에서도 길을 쓰고 잡으려고 하는 게 다크웹의 범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이라도 시도조차 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아니 철저하게 익명이 보장되고 전세계에 분산된 서버를 거쳐 접속을 하는데 어떻게 수사기관이 잡는 거지? 사실 못 잡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잡습니다. 이미 많은 홈페이지의 운영자와 사용자들이 검거되었죠. 다크웹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법 집행기관들과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묘사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 손이 닿지 않는다면 세상은 무법천지겠죠. 물론 핵심적인 방법들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알려진 수사기관들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잠입. 실제로 FBI는 다크웹에서 무기 판매자인 것처럼 위장해 잠입을 했죠. 총을 구입하는 사람은 주소를 제공해야 하니 주문하는 즉시 FBI가 집으로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마약도 비슷한 방법으로 잠입을 해서 범죄자들을 검거하죠. 사이트 이용자처럼 위장하여 운영자와 연락을 취하기도 합니다. 익명이라는 점을 역이용했다고 볼 수 있죠. 해킹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기관 쪽에서 바이러스를 심는 것이죠. 접속하거나 무언가를 다운받는 사람들은 IP 주소가 노출되게 만들어 놓고 곧바로 검거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많은 수의 범죄자들을 검거했죠. 영국의 경우에는 다크웹 이용자들을 감시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예 전담 부서가 따로 있죠. 아까 토르라는 브라우저를 사용한다고 한 거 기억나시나요? 다크웹과 관련된 무언가를 다운받는 순간부터 감시가 시작되는 것이죠. 미국 국가안보국인 NSA에서도 다운로드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관심 리스트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말들이 맞다면 많은 사이트들이 수사기관의 수사로 정지되거나 잡혀갔고 접속만 해도 바이러스에 해킹을 당하게 되는 데다가 잘못하면 바로 범죄자가 되는데 이런 곳을 왜 들어가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이게 제가 영상을 만든 취지이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별것도 없고 위험한 데다 괜히 인생을 망칠 수도 있으니 들어가지 말자는 것이죠. 유튜브에 영상이나 떠돌아다니는 글들을 보면 다크웹이 무슨 비밀스러운 신비한 곳이거나 해커들의 성지 같은 느낌인데 그냥 범죄 도구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도 범죄 도구로 사용되죠. 보이스피싱이나 바이러스가 심어져 있는 어플들 혹은 휴대폰을 해킹해서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것 같이 다크웹도 도구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치안이 안 좋고 공권력의 힘이 약한 후진국이나 막장 국가라면 모를까. 앞에서 본 사례와 같이 미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에서 이런 짓을 하면 금방 잡힙니다. 유튜브와 인터넷에 다크웹이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미스테리 공포 자료나 영상들은 거의 다 거짓이죠. 가끔 진짜인 게 있다고는 해도 이미 대부분 폐쇄된 곳입니다. 검색해서 나올 정도면 수사기관들이 안 잡았을 리가 없죠. 다크웹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